부동산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물건. 근데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나한테 왔어요. 중개사한테. 이유는 그 손님이 집을 나서서 우리 사무실까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부동산을 만난 거예요. 한참 다른 물건 때문에 막 이렇게 바쁘고 있는데 어디 땅을 팔아달라고 합니다. 건성으로 대답하시고 건성으로 하시면 그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동산을 돌아다니셨겠죠. 먼저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보시면 이 땅이 맹지다 아니면 도로가에 접해 있다 뭐 할 때 그 손님이 나중에 분명히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가보셨으니까 이러이러한데 이거는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도로가에서 좋고 근데 그 옆에 땅은 비어있는데 혹시 그거는 어떻게 주인인지 아세요? 아니면 같이 이렇게 그러면 또 이런저런 사정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자꾸 머리로 계산하는 게 발달하게 돼요. 그래야 시험을 합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부동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셔야 됩니다. 나한테도 부탁을 했고 다른 부동산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다른 부동산은 먼저 가서 사진을 찍고 물건을 올리고 손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나는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심지어 한 달 뒤에 전화를 합니다. 내가 손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다가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파트 하나만들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보시면 지방에도 땅이 있고요. 딸도 팔고 이쪽으로 이사 와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개가 같이 얽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움직이시고 한번 알아보는 게 결국은 그 손님한테는 진심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에서 검색만 하시지 말고 발품을 파시는 게 결국은 여러분이 현장 경험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내 진심을 전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하시다 보면 이제 땅들 중에서 거래하다 보면 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물건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나 가격이 저렴하다고 이렇게 안내를 받거나 하시는 것도 있어요. 부동산 하시던 사장님들 중에서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맹지를 사서 계시고 끙끙거리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신문에서 또 방송에 듣던 기획부동산 땅 쪽에서 부동산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 부동산으로 돈 버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겪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뭐 하다가 이제 돈 어디 맡기면 좀 다른 것보다 크게 벌 수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돈 투자했다가 많이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죠. 심한 거는 이제 뭐 사기라고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어렸을 때는 순진한 게 좋지만 순진한 게 귀엽거지만 이제 우리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순진하는 건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순수하시되 순진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철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쉽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발을 담궈보는 거예요. 나는 그럴 줄 몰랐어.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전혀 없었다면 내 안에, 인간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하게 되면 더 쉽게 접하세요. 그 부분을. 사기를 치는 사람이 항상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사기를 치기 전에 온갖 좋은 말과 좋은 표정으로 접근을 합니다. 딱 한 번 사기를 칠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부터 마음을 닦아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냥 좀 여기는 느낌이 좋지 않다, 탁하다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게 좋아요.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느낌들은 오실 거예요.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몇십 년을 사셨으니까 맨 끝에 보면 네. 나오셔서 여기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매집에 너무 해퍼해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묘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로 접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으로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법정.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문구들이실 거예요. 근데 부동산 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만나셨던 분들보다 훨씬 다양하신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돈이 좀 많으신 분들도 만나게 되고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내가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휘둘리게 돼 있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도 마음에 힘이 들고요. 제 바로 옆에 부동산에 있었던 분인데 굉장히 차분하시고 원래 모험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여자 사장님이신데 선하시고. 근데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이게 다산 신도시에 이제 그 상가들을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1층의 분양가가 평당 5천만 원이었어요. 1층의 분양가가 좀 셌어요. 다산 신도시에 8호선도 들어가고 이제 몰려서 다산도 한 3억 8천 분양했던 게 지금 6억 2천 가요. 다산도 굉장히 물론 거품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욕망이 거품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꺼지지 않고 있어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그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돈을 벌고 살고 있어요. 바람직하진 않아요. 4억짜리가 7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 2명이면 우리 자녀가 집을 살 때 지금 6억인데 그때쯤 10억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 대출을 5억 받고 6억 받는다 하더라도 4억, 5억을 사회초년생 연봉 3천, 4천짜리가 무슨 수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암울한 사회에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 암울해요.
그런데 이 모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돈은 버는데 굉장히 힘들게 될 수 있어요. 돈은 버는 수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 돈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요. 실제 부동산들 중에서 손님을 계약해서 특히 분양권 같은 거 해주다 보면 분양권 처음에 피 천 주고 사들여서 내가 손님 한 5명 사들인 거예요. 근데 그 손님 1억에 파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그것 때문에 300만 원 받는 거에 아주 즐거워요. 그쵸. 우리가 했더니 300만 원. 5개 계약 1,500만 원이에요. 와, 이런 직업을. 그런데 그 손님 아들, 딸 거 다 해서 3개 하면 그 손님 3억 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나를 너무너무. 결국 그래서 중개사가 아니라 투자자로 뛰어들게 돼요. 처음에는 다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하시다 보면 돈이 되는 게 보여요. 실제로 돈을 벌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투자해서 어렵고 힘들게 된 부동산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랑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 귀에는 투자해서 성공한 이야기들만 들려오게 됩니다. 내 귀에는. 부동산은 다른 거에 비해서 투자가 많이 안 되잖아요. 아시지만 치킨집 하나 오픈하려고 그래도요. 5, 6천에 7, 8천 들어요. 식당 하나 해도 집기, 커피숍 거의 1억 들어요. 간판도 있고. 부동산은 그냥 권리금 2, 3천만 원짜리고요. 그냥 뭐 아시잖아요. 나머지는 다 보증금 회수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투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만 성실하게 하면 크게 마이너스 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나는 건 투자를 잘못해서 그래요. 중개사의 본분을 까먹고 투자자로 뛰어들게 돼요. 주변에서 투자해서 성공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실패한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려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에 입문을 하시게 되면 정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수수료부터 몇 천만 원짜리까지를 접하시게 됩니다. 왜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신받으신 누님 얘기해드렸죠. 친구 누님. 초반에 이 소위 말하는 영빨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공수가 잘 나오고 잘 맞춘대요. 여러분도 부동산 3년, 5년 안에 큰 건들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동기도 그렇고요. 보면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서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마음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진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진심을 알아주는 손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잘 마음을 다지셔야 오래 가실 수 있어요. 부동산 오래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좀 편안하세요. 얼굴들 보시면. 근데 순간 몇 년에 돈 잘 버는 우리 사장님들 뵈면 나중에 되게 어려워져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 다산 신도시에 평당 5천만 원짜리 그런 분양 면적 20평이면 실면적 10평짜리예요. 아시죠? 보통 그 대로변의 큰 상가들이 10평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10평짜리 평당 분양 10평이니까 실평수 10평이지만 10억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매매가 0.9%하면 900만 원인데 보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분양할 때 이 시행사나 분양사에서 처음에 좀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한 2천만 원 정도씩 줘요. 실제로 해보면 그걸 R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양 중개 수수료를 2천만 원 정도 주면 내가 이거 2천만 원 지금 한 석 달 동안 어려웠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그래서 월세부터 실장님 월급 이것까지 계산하면 한 서너 달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지고 있던 돈을 오히려 부어가면서 유지해 왔어요. 그때 흔들립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권했던 거예요. 그 10억짜리 상가를. 그래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문제는 분양 대행사에서도 그렇고 이거 손님 맞출 수 있다. 우리가 맞춰주겠다고 막 했어요. 손님이 맞춰지지 않아요. 왜? 내 상가만 있지 않잖아요. 나를 믿고 산 손님은 이제 언제 월세가 맞춰지냐. 결국 이분은 저한테 자기가 받은 2천만 원 다 줄 테니까 이거 임대만 맞춰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2천만 원 다 저한테 주겠대. 물론 저 못 맞췄죠.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그 과정에서. 이 사장님은. 그 전까지 너무너무 평범하게 부동산을 꾸준하게 하루에, 한 달에 뭐 몇백 벌면서 잘 사셨어요. 근데 어려운 순간에 그런, 손님한테 이거 월세 제가 맞춰드릴게요 했다는 거예요. 하시게 됩니다.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욕심만 안 부리면 오랫동안 하실 수 있는 직업이에요. 이 직업은 욕심만 부리시지 않으시면. 그런데 정말 큰 수수료들을 만나게 돼요. 정말. 옵니다. 이제 정말 동네 평범한 여성, 남성, 아줌마, 아저씨였다가 정말 공인중개사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큰 돈도 버시게 돼요. 그때 필요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좀 이렇게 이런 좋은 글들을 읽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랑에 폭 빠져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제가 말을 좀 이렇게 잘 듣는 선생님한테, 저는 수행을 살고 싶은데,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시다가, 결혼이 최고의 수행 생활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멀리 산으로 가고 좋은 책을 읽고 명상 프로그램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결혼을 하시면 최고의 수행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부동산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돈을 안 받고라도 수수료를 안 받고라도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실제 그런 일들을 하시게 돼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미에 있는 땅을 미국에서 오신 손님을 제가 팔아드린 얘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흥미진진한 얘기. 저는 미국 가서 이렇게 며칠 밤을 잘 수 있는 그런 행운을 가졌어요. 그분을 제가 중개함으로써. 이런 분들이 여러분 만나게 돼요. 하지만 손님이 내가 다 해놓은 거를 이제 계약서 2장만 찍고 수없이 준비해놓은 거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옆에 부동산이 제가 1,000만 원 더 받아드릴게요. 거꾸로 매수자한테는 제가 1,000만 원 더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내 물건을 채가게 됩니다. 분노가 하늘 끝까지 오르죠. 아시잖아요. 뉴스에서 부동산끼리 살인사건도 나왔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평소에 마음을 다져갖고 있지 않으면 칼을 휘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무협지에서 보면 이제 막 무술을 갈고 좋은 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잘 쓰면 나쁜 놈들을 물리치고 좋은 일을 하는 데 쓰지만 내가 잘못 휘두르게 되면 나를 다치게 합니다. 부동산에서 말을 잘할수록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부동산은 말 한마디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깨지고 합니다. 그만큼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만해지게 돼요. 내 말 한마디에 손님이 움직여. 내 한마디에. 그래서 교만해지게 돼요. 분명하게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때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건 수행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어떠한 직업보다 수행하기 좋은 직업이에요. 어떠한 직업보다. 여러분은 수많은 다양하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돈을 가졌는데 너무너무나 수수료도 깎으려고 들고 째째하게 구는 사람부터 500에 30짜리 원룸을 없는데 정말 깔끔한 청년까지 다양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고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 중에 최고의 직업이 공인중개사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멀리 안 가시고 절이나 교회 안 가시고 수행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북클럽을 하면서 같이 인문학을 나누는 건요. 우리가 누가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할 때 3, 40분씩 1시간씩 가서 그 사람을 만날 때 돈이 없어서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비싼 걸 산다 그래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다 마음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중심에 20년, 30년 후까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오랜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내 돈을 써가면서까지 만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있다는 거. 또 그 사람도 그렇게 나를 생각한다는 거. 그건 바로 끊임없이 마음을 닦는 거예요. 학생 때는 좋은 책도 읽고 무슨 여행도 가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성인이 됐다고 하는 순간부터 책을 읽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돈을 잘 번대. 그렇죠.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도 괜찮고 절도 괜찮고 뭐 명상 단체도 괜찮고요. 종교가 없으시면 그냥 평소에 좋은 책을 읽으시거나 뭐 그런 것들을 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를 닦아가는 거, 그게 결국은 부동산에서도 성공하는 길이에요. 부동산에서도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축하드립니다.